손님, 이건 할머니 레시피예요. 백만장자 셰프에게 말했더니 그가 놀라 물었다. 나는 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강남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내 손에는 오래된 노트북 한 권이 쥐어져 있었다.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노트북은 내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그것은 복수의 무기였다. 이게 끝이 아니야. 선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스치듯 떠오른 건 새해 전의 그 끔찍한 밤. 나는 감옥에서 나왔고 세상은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그놈의 짓이었다. 첫 번째 후크, 나는 할머니의 비밀 레시피를 훔친 그 백만장자 셰프를 죽일 뻔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죽음은 너무 쉽기 때문이다. 진짜 복수는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거였다. 두 번째 후크, 그놈은 내 멘토였다. 나를 가족처럼 대하던 그 인간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그 비밀. 나는 그놈의 죄를 대신 짊어진 희생양이었다. 세 번째 후크, 오늘 밤 나는 그의 레스토랑에 손님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끝낼 거다. 손님, 이건 할머니 레시피예요. 서울의 밤은 항상 그렇게 차갑고 잔인했다. 나는 블루문 레스토랑 앞에 섰다. 그곳은 한국 요리의 메카,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고급 한식당. 주인인 강준호 셰프는 백만장자였다. TV에 나오는 스타 셰프, 유명인들의 단골. 하지만 나에게 그는 악마였다. 새해 전 나는 그의 수제자였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내 요리는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가 됐다. 김치찌개에 넣는 특별한 발효 소스, 그 비밀 재료는 할머니가 전쟁 시절 피난민 시절 개발한 거였다. 이건 우리 집안의 보배야. 준호야. 할머니는 나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때 나는 20살, 요리 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였다. 준호 선배는 나를 발견한 게 행운이라고 했다. 내 재능이 빛나. 나랑 같이 이 레스토랑을 키우자. 그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는 밤낮 없이 일했다. 그의 카리스마에 홀려 나는 모든 걸 바쳤다. 레시피를 공유한 것도 그 때문이다. 선배, 이 소스는 할머니 레시피예요. 특별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야심을 나는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재앙이 닥쳤다. 레스토랑 손님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 뉴스가 대서특필됐다. 블루문, 치명적 오염물질 검출. 나는 주방에서 그날 요리를 담당했다. 하지만 증거는 나를 가리켰다. 재료 창고의 독성 물질, 내 지문이 묻은 병. 나는 부인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실수 안 해요. 하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다. 재판은 순식간이었다. 준호 선배는 증언대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내 제자지만 이번 일은 용납 못해. 안전을 위해. 그의 말은 나를 완전히 매장했다. 나는 3년형을 선고받았다. 감옥에서 나는 깨달았다. 그 독은 선배가 넣은 거였다. 비용 절감을 위해 저가 발효제를 사용하다 실패한 것.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이미지를 지켰다. 감옥 생활은 지옥이었다. 서울의 추운 겨울, 철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나를 조롱하듯 흘렀다. 할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편지 한 통. 준호야, 할머니는 내가 무죄라고 믿어. 그 레시피는 내 거야. 잊지 마. 나는 울었다. 출소 후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순진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해 요리 학교를 다시 다녔고 작은 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그건 위장이었다. 진짜 목표는 블루문을 무너뜨리는 거. 오늘 나는 예약된 손님으로 들어갔다. 검은 코트 차림, 모자 깊숙이 눌러쓰고. 웨이터가 안내했다. 이쪽으로요. 손님 테이블에 앉아 메뉴를 보니 익숙한 이름이 있었다.
할머니의 김치찌개 운의 레시피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주문했다. 그 시그니처 메뉴로요. 요리가 나왔다. 맛은 변질됐다. 할머니의 그 깊은 오마미가 없었다. 가짜였다. 준호 선배가 직접 인사하러 왔다. 스타일리시한 슈트, 미소는 여전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특별한 날인가 봐요. 나는 모자를 벗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준호. 너, 어떻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손님, 이건 할머니 레시피예요. 그는 놀라 물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복수의 서막이 열렸다. 나는 그를 자극했다. 이 요리, 맛없네요. 진짜 레시피가 아니에요. 그는 웃었다. 무슨 헛소리야. 이건 내 창작물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계속 파고들었다. 새해 전, 그 식중독. 기억하세요? 제가 대신 죄를 졌죠. 그는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했다. 다른 손님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건 사고였어. 너도 알잖아. 나는 속삭였다. 아니요, 선배. 당신 지디였어요. 저가 재료로 발효제를 대체하다 실패한 거 이 증거는 제가 있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증거. 그딴 게 어디 있어. 나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할머니의 원본 레시피. 당신이 훔쳐 복제한 거랑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창고 CCTV, 제가 복원했어요. 당신 손이 병을 만지는 장면, 그는 떨었다. 이건 불법이야. 내가 감옥 갔던 이유를 잊었어. 나는 웃었다. 아니요, 그게 바로 복수의 시작이에요. 그날 밤, 나는 레스토랑을 나서며 그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할 걸 알았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준호 선배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그는 몰랐다. 내가 감옥에서 배운 건 요리만큼이나 독한 복수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 부엌에 앉아 할머니의 레시피를 펼쳤다. 서울의 외곽,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빌딩 숲은 나를 압도했다. 출소 후, 나는 이곳에서 새 출발을 꿈꿨다. 하지만 꿈은 산산조각 났다. 가족은 나를 버렸다. 범죄자 새끼가 무슨 요리사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할머니만이 믿어졌다. 그녀의 레시피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상징. 일제강점기, 할머니는 피난가며 배운 발효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 소스는 김치의 신맛과 고기의 단맛을 완벽히 조화시켰다. 이건 우리 피야, 준호야. 그녀의 말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다. 준호 선배와의 만남 후 나는 움직였다. 먼저 소셜미디어에 익명 계정을 만들었다. 진짜 블루문이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첫 포스트, 미슐랭 스타의 이면. 식중독은 사고가 아니었다. 첨부한 건 블러 처리된 CCTV 스크린샷.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댓글, 설마 강준호 셰프. 증거 더, 트위터와 인스타가 들끓었다. 한국 네티즌의 분노는 빠르다. 다음 날, 뉴스에 실렸다. 블루문 과거 식중독 재조명. 준호 선배는 당황했다. 그의 전화가 왔다. 내가 바꾼 번호로. 얘야, 이 새끼야. 그만해.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는 받았다. 선배,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요? 할머니 레시피 훔친 대가 치러야죠. 그는 소리쳤다. 그 레시피는 내 거야. 내가 준 거잖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건 믿음이었어요. 당신은 배신으로 갚았죠? 그의 배신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다. 세부적으로 파헤쳐보자. 식중독 사건 직전, 레스토랑 재정은 위태로웠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매출이 반토막.
준호 선배는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혁신적인 메뉴를 약속했다. 내 레시피를 베이스로. 하지만 비용을 줄이려 그는 중국산 저가 발효제를 썼다. 그것이 오염됐다. 실패를 숨기려 그는 나를 프레임업했다. 창고 열쇠를 내 사물함에 넣고 지문을 위조. 심지어 변호사까지 동원해 증언을 조작. 나는 감옥에서 그의 인터뷰를 봤다. 준호는 재능 있지만 무책임했다. 그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다. 복수는 단계적이었다. 두 번째 단계, 언론 플레이. 나는 프리랜서 기자에게 연락했다. 익명 제보. 블루문이 어두운 비밀 기자와 만난 카페에서 나는 노트북을 보여줬다. 원본 레시피 vs 그의 버전. 미묘한 차이. 진짜 소스는 현미 발효. 그의 건 화학 첨가물. 이걸로 증명할 수 있어요. 기자는 눈을 빛냈다. 이 스토리 대박 날 거야. 다음 주. 잡지 표지. 스타 셰프의 배신. 훔친 레시피와 감춘 죄. 블루문이 예약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유명인 손님들이 발을 뺐다. 주가 폭락. 준호 선배는 필사적이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 아파트 앞 비를 맞으며. 준호야, 제발. 이건 우리 둘 다 파괴할 거야. 나는 문을 열었다. 파괴.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는 무릎 꿇었다. 돈 줄게. 5억 그만해. 나는 웃었다. 돈. 할머니의 명예는 못 사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 뭔가 이상했다. 후회. 아니, 계산. 그는 일어났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 레시피 할머니 거 맞아? 내 어머니가 말 안 했어. 내 심장이 멎었다. 어머니. 그녀는 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비웃었다. 할머니 레시피의 비밀 재료. 그건 내 어머니가 훔친 거야? 다른 집안에서 충격. 트위스트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를 밀쳤다. 거짓말,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그날 밤, 나는 할머니의 옛 사진을 뒤졌다. 어머니와 함께 찍힌 사진 뒤에 메모, 미안해, 준호야. 이건 빌려온 것. 세상이 무너졌다. 내 복수, 내 정의. 다 허상이었나? 다음 날 아침, 나는 할머니의 옛집을 찾았다.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한옥. 이제는 낡아 폐가나 다름없었다. 열쇠는 여전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주방이 나를 맞이했다. 할머니의 냄새, 김치 발효의 그 익숙한 신맛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서랍을 뒤졌다. 옛 일기장. 페이지마다 할머니의 필체. 전쟁 끝나고 그 집에서 일할 때 그 레시피를 봤어. 우리 가족 살리려 훔쳐왔지? 진실이었다. 어머니는 아니었다. 할머니가 훔쳤다. 1950년대 가난한 피난민 시절. 부유한 집안의 요리사로 일하며 그들의 비밀 레시피를 베꼈다. 이건 생존이야. 도둑질이 아니야. 할머니의 변명. 하지만 그 집안. 강씨 집안. 준호 선배의 집안이었다. 그는 강준호. 그의 할아버지가 그 부유한 집 주인. 모든 게 연결됐다. 그는 처음부터 알았다. 그 레시피를 훔친 걸. 분노가 다시 타올랐다. 아니, 더 깊어졌다. 그는 나를 제자로 삼은 게 우연이 아니었다. 복수. 아니, 그의 집안 복수였다. 강씨 집안은 그 레시피로 재벌이 됐다가 잃었다. 할머니가 훔쳐간 후 그들은 몰라. 준호 선배는 나를 통해 되찾으려 한 거. 훔친 걸 훔쳐 되갚는? 그리고 식중독. 그건 그의 실수. 하지만 나를 희생시켜 레시피를 완전히 소유하려 한 거. 나는 결심했다. 더 큰 복수. 세 번째 단계, 공개 대결.
나는 내 작은 식당 할머니의 맛을 통해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진짜 vs 가짜 김치찌개 대결 초대장 보냈다. 블루문 셰프님, 오세요. 손님으로 그는 왔다. 카메라 앞에서.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건 쇼야. 무의미해. 하지만 시청자는 10만 명. 요리 시작. 나는 원본 레시피로. 현미 발효 소스, 신선한 재료. 그는 그의 버전. 화학 첨가. 맛 테스트. 시청자 투표. 결과, 내 승리에게 진짜 할머니 레시피예요. 나는 카메라에 말했다. 준호 선배는 이를 갈았다. 내 할머니가 훔친 거잖아. 그는 폭발했다. 라이브 중에. 충격. 댓글 폭주. 뭐야 이거? 강준호 미쳤어. 그의 고백은 그의 무덤을 팠다. 경찰이 다시 조사 시작. 그의 과거, 재정 조작까지 드러났다. 블루문 폐쇄 위기. 그는 나에게 제안했다. 백스테이지에서. 함께하자. 내 레시피, 내 네트워크. 강씨 집안 되살리자. 그는 웃었다. 내 할머니처럼 나도 생존하려는 거야. 이 그의 말에 나는 흔들렸다. 그는 악마지만 그의 논리는 설득력 있었다. 한국 사회, 성공이 정의다. 내가 이기면 그냥 또 다른 패배자. 나는 거절했다. 아니요. 당신처럼 되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밤 나는 고민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파괴인가? 소란은 계속됐다. 미디어는 우리를 요리 전쟁으로 불렀다. 드라마 같았다. JTBC에서 특집 방송, 배신과 레시피의 비밀. 나는 출연했다. 할머니는 도둑이 아니었어요. 그건 생존이었죠. 준호 선배는 반박. 우리 집안이 피해자야. 그 레시피로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 시청률 폭발. 네티즌은 갈라졌다. 팀준호 vs 팀 할머니 레시피. 강준호 불쌍해. 도둑질 당했어. 아니, 현대판 재벌 vs 서민 이야기야. 준호 응원. 나는 지쳤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고독했다. 친구 없음, 연인 없음. 오직 할머니의 그림자. 어느 날 그의 전 부하가 찾아왔다. 선배님, 강 셰프가 자살 시도했어요. 충격.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침대에 누워 창백했다. 왜 여기 왔어? 나는 말했다. 끝내야 하니까요. 그는 울었다. 미안해. 처음엔 복수였어. 하지만 내 재능에 질투했어. 레스토랑 키우다 보니 너 없인 안 돼. 그의 고백, 그는 나를 사랑했다. 형제처럼. 하지만 야심이 그걸 삼켰다. 그 식중독, 내가 한 거 맞아. 하지만 내가 대신 가길 바랐어. 내가 강해지라고. 미친 소리. 하지만 그의 눈은 진심이었다. 트위스트 또 하나, DNA 테스트 결과가 왔다. 병원에서. 당신. 내 형, 아니, 그는 내 이복 오빠였다. 어머니의 비밀 연인, 그의 아버지. 할머니가 훔친 레시피는 가족의 피를 묻힌 거였다.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도망쳤다. 강남거리를 헤매며. 비가 다시 내렸다. 복수. 이제 가족 복수. 그는 나를 쫓아왔다. 준호야, 우리 함께. 강씨 집안, 내 할머니 피까지 섞인 피. 나는 외쳤다. 당신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잃었어. 그는 말했다. 나도 잃었어. 어머니를. 고백의 폭풍. 그의 어머니는 자살했다. 레시피 잃은 후 집안 몰락으로. 그는 나를 증오했다. 하지만 나를 보며 어머니를 봤다. 우린 같은 피해자였다. 최종 대결 날 블루문 폐허 같은 주방. 카메라 없음,
오직 우리 둘, 손님. 이건 할머니 레시피예요. 나는 다시 말했다. 그는 물었다. 그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칼을 들었다. 요리 칼 끝내요. 하지만 찌르지 않았다. 대신 재료를 썰었다. 함께 요리해요. 마지막으로. 우린 요리했다. 원본 레시피. 할머니의 오마미가 주방을 채웠다. 먹으며 그는 말했다.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나도. 할머니의 죄를 알았으니 이 트위스트 최종. 우리는 합의했다. 레스토랑 재개, 공동 이름. 할머니와 강씨의 마토 하지만 결말은 비극적. 개장 당일, 준호 선배는 무대에서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 병원에서 그는 속삭였다. 복수. 성공했어. 이제 자유로워. 그는 죽었다. 나는 홀로 섰다. 레스토랑은 성공했다. 하지만 빈맛 네티즌은 논쟁. 준호가 죽을 만했어. 아니, 화해가 진짜 복수야. 나는 영원한 회색. 할머니의 레시피는 이제 우리의 피 한국의 밤. 나는 다시 요리한다.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인가, 영원한 어둠인가.